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일 오후 2시 36분입니다. 방금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가격리에는 백악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태 전개입니다. 더구나 이제 대선 투표를 딱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을 2번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 이건 자가격리라고 봐서는 안 되겠군요. 치료격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전하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것도 한 10여 시간 전에 이 트럼프를 수행하는 호프 힉스라는 여성 보좌관이 이 코로나 증세가 있어 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근접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있었던 제1차 토론회 때도 수행을 했고 에어포스 1을 같이 타고 다니고 합니다. 이분이 양성 판정 나왔으니까 즉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검사를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이 대통령의 직무를 누가 대행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전례가 없어요.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것을 항상 장교 한 사람이 들고 대통령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 일과 이분이 격리 치료를 받는 일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더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소련이나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오고 있다 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 30분 안에 누를 거냐 말 거냐, 대응 발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될 때, 이때 치료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는 정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앓고 있으면은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부통령이 대행을 해야 됩니다. 부통령은 펜스 대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것이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보좌관 힉스 보좌관이 양성 판정이 된 다음에 이 인터뷰라든지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힉스 보좌관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껴안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동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난으로 갈 거냐, 이것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동정심으로 갈 요소보다는 비난으로 갈 요소가 많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이 마스크를 좀 무시했습니다. 바이든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고, 자기들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시위한다든지 이 유세할 때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면서도 계속 백신이 곧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백신보다 더 효과적인 저지 방법, 코로나 저지 방법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그렇게 경시를 하더니 결국 걸리고 말았다. 이러면은 일부에서는 아마 고소하게 생각할 거고, 일부에서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가 지도자 중에서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죠. 그러나 곧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위험에 노출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미국의 의료 방역 체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세계 전체 사망자가 한 100만 명을 넘었으니까 그 20%에 해당되는데, 미국 인구가 한 3억 한 5천 되니까 전체 세계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2%인데 어떻게 이렇게 2%인데 20%, 그럼 10배입니다. 인구 비율당 미국의 사망자가 10배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데가 아니고 인도처럼 이렇게 그 넓은 공간에서 띄엄띄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문책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방역 실패의 말하자면은 점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역 실패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는 자기가 안 했으면은 더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이든은 마스크만 꼈더라도 10만 명의 죽음은 더 줄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명의 사망자는 미국, 예컨대 한국전에 참전해 가지고 이 전투 사망자 플러스 사고 사망자까지 치면 5만 4천 명입니다. 그건 4배입니다. 한국전 사망자의 4배가 코로나 대처의 실패로 죽은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동정론이 좀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이번 대선도 뭐 거의 결정돼 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에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와 결별해야 한다. 트럼프는 자유민주적 품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좌파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 우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 하는 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에 본인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다가 걸려버린 것 아닙니까? 이래도 트럼프 팬클럽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발 우파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수라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첫째, 그 품성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은 좌파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김정은을 친구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같은 이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이게 다 우파적 품성입니다. 우파가 교양을 잃어버리면은 좌파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죠.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유지에 애착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입에 달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문재인과 김정은에게는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그동안 트럼프를 잘 이용했죠. 그러나 한국인과 국군과 국가이익에는 트럼프는 위해한 존재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강제격리에 들어갔다. 참 저런 트럼프를 믿고 발 뻗고 자고 있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트럼프에 기대면 안 됩니다. 트럼프에 기대면 안 됩니다. 미국에 기대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경제력에서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 집단 앞에서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은 김정은, 문재인에게는 악몽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하나의 서광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그 죄과를 우리가 지금 좌파들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